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2023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지금은 잠잠한 갭 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고양 창릉 공공택지지구에서 1,800가구가량이 공공분양될 전망입니다. 올해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 청약 물량이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호재가 있는 곳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고 중도 해지는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작년 11월에 비해 18.2% 증가한 1,507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3월에 기록한 1,606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좀 미분양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분양단지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을 선호하는 이 구매자들이 조금씩 더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신축 아파트 대비해서 가격은 조금 더 싸지만 만약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주변 환경은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신축 옆에서 더 귀한 몸이 된 구축, 지금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내 집 마련을 해봐도 괜찮을지 그런 전략들 전문가와 함께 꾸며 나가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정말 설 명절 연휴가 완전히 끝냈습니다. 금요일은 또 출근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연차를 이용해서 연휴 쭉 길게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이제 설 연휴 모두 끝나고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기분이 드는데요. 저희 방송도 여러분과 함께 2025년 성공 투자하시도록 늘 도움드리겠습니다. 그 시작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네, 오늘 입춘인데요. 입춘이 무색할 만큼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네, 그 겨울 이제 막바지에 며칠 독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벌써 2월이 이제 시작되고요. 또 구정이 벌써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또 복귀하시면서 또 분주한 마음이 또 있으실 텐데 또 아쉬운 마음도 크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또 이번 추석 때 또 연차 잘 쓰시면 또 10일 동안 또 가능하다는 점 또 우리 같이 희망을 가지고 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동구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잠시 후에 제가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입춘이라는 이 절기는 앞을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따뜻해질 날이 남았다라는 뜻일 텐데 부동산 시장에도 이 따뜻해질 날이 곧 찾아오겠죠.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투자해볼 만한 지역이 어디인지 월요일 이 시간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강경훈 소장과 함께는 며칠 동안,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강동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3가지 가치가 있었는데 그 앞주에는 이 2가지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나머지 하나의 가치, 또 이 3번째 가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소장님 바로 전해 주시죠. 네, 제가 2025년 1월부터 동남권의 잠룡 강동구가 꿈틀거린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강동구를 굳이 새해 첫 해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25년 이후에는 이 가운데 보시는 이 비즈밸리를 통해서
눈에 띄게 분명히 가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지역이 된다. 그리고 한 몇 년 지나면 9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이 잠룡이 아닌 황금룡으로 바뀌는 이 지역이 강동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늦기 전에 서둘러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이 보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대선도 다시 치러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 원래 잠룡이라는 단어가 대선에 많이 쓰입니다. 대선 주자에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잠룡이죠.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의도해서 뭐 이렇게 뭐 잠룡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지만 동남권에서 굉장히 대통령 후보만큼 강력한 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대해서 첫 시간은 제가 전체 서울시 25개 구 그리고 5개의 권역 그리고 동남권에서의 강동구 강남으로 바뀌었다가 강동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88년도에 송파구를 떼주면서 동쪽으로 좀 치우쳐진 모습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강동구의 동쪽으로 구리 그리고 남양주 그 다음에 하남시 이런 시들의 신도시들 총 21만 가구 정도의 그 신축 아파트들로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에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된다. 강남 3구가 앞으로 뻗어가면서 뒤에 배후 지역이 신축으로 21만 가구로 둘러싸이게 되는 지역이 강동구다. 그리고 그런 신축으로 이어진 그 수도권에 5호선, 8호선, 9호선으로 다 이렇게 연계가 된다. 이런 것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 강동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일자리에 대해서 강동구의 일자리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업무단지가 총 3개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한 군데는 이제 벌써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 화면에 보신 비즈밸리는 이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올해 이주와 보상이 끝나면서 착공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3가지 업무 단지가 400여 개의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업체가 들어오고 또 일자리는 이 3개의 업무 단지를 합치게 되면 38,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강동구에는 약 한 8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더 이제 추가가 되면 10만 가구를 넘어서 한 12만 가구가 되는 12만 개가 되는 일자리가 12만 개가 되는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통입니다. 교통은 제가 한 지역을 기본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이 3도심 접근성입니다. 3도심 접근성은 일단 광화문 쪽 중심 업무지구와 또 여의도 업무지구, 강남 업무지구 이렇게 삼각형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을 끼고 있을 때 제가 위치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동구는 5호선을 통해서 광화문 한 30분 후반에서 40분 정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중심 업무지구 그 접근성은 좋다. 그리고 약점이 강남 접근성이었고요. 여의도는 좀 멀었고요. 그래서 한 30분 그리고 환승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한 번 또는 2번을 갈아타야 강남에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9호선이라는 제가 항상 미니 GT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니 GTX라는
9호선을 통해서 강남을 20분 그리고 여의도는 30분대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3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GTX D 노선인데요. 강동구에 제가 항상 좀 단점으로 얘기했었던 그 한강 이남 쪽 그리고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물리적으로. 그것을 동과 서를 GTX D 노선을 사용해서 그 인천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김포 장기 그리고 강동 그리고 교산지구 이렇게 동과 서를 완전히 시속 180에서 200km로 달리는 GTX가 연결이 된다. 그랬을 때 동서 간의 시간적 거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강동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동쪽 치우친 거리가 많이 해소가 된다. 그래서 GTX D 노선을 보시면요.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강동이 있고요. 강동역에서 그 다음에 잠실,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사당, 그 다음에 신림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잠실, 삼성, 강남, 사당 이거는 2호선 노선입니다. 2호선 노선을 마치 2호선 급행처럼 네, 그것도 9호선 급행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삼성을 한 5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강남은 한 7분에서 8분 정도면 한 자릿수 이내로 강남을 갈 수 있는 거리가 강동이 된다. 그래서 GTX D 노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5년 1월 1일에 제2경부 고속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지금 안성까지는 바로 뚫렸고요. 그리고 행정도시 세종시까지는 아직 1, 2년 후에 이제 개통이 되는데요. 그리고 위로는 이제 포천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로는 또 구리, 남양주, 하남시 그리고 포천까지 강동이랑 연계가 되고요. 또 향후 한 1, 2년 지나면 그 세종시까지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제2경부 신설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 좋고 또 교통이 좋은 이 지역이 네, 강동구라고 여태까지 1월 달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자리가 또 뭐 400여 개 업체 38,000개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접근성도 높아져서 교통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교육이 여기서 마지막 핵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만약에 이 지역이 이 두 개는 좋아도 교육이 좋지 않았을 때 여기서 입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전입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요소가 네, 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까지 마지막까지 좋아야 네, 계속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또 전입이 왕성히 일어나고 학생들도 많은 그런 좀 생동감 넘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요소, 마지막 요소가 교육이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네, 꽤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또 유명한 또 학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강동구에 대해서 오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느 지역이나 아니면 또 강동구를 이렇게 들여다 볼 때 교육 환경에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 분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요소들이 있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요소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요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요소로는 제가 보이는 요소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각종 뭐 수치, 통계,
네, 이런 것들로 네, 좀 수치화하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그래프로 이게 딱 양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의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요소는 약간 살아보니 좋더라, 아니면 아기들 키워보니 강동이 좋더라, 학교 보내보니 좋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하지만 수치 통계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을 제가 입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또 요소도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따질 때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퀀티티라고, 그러니까 수량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퀄리티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수는 굉장히 제일 기본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수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통계청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이런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치와 통계가 저런 퀄리티를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초적인 그런 거를 보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는 대입 전에, 대학교 진학 전에 고등학교가 자사고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숫자에 따라서 또 이것은 명문대 진학률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스카이대라든지 서울대, 그리고 의대, 그리고 또 인서울 학교들, 유명한 학교들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또 들여다볼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업 성취도란 이 나라에서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데요. 대학 진학률에 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고요. 이 학생수 세 가지는 이 평균 학생수,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그리고 교원 1인당 학생수, 이건 선생님 한 분당 학생수인데요. 이 학생수 세 가지는 세 가지 중에 평균 학생수는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의 학생수를 학교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이니까 또 학교마다 또 수치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요 학급당 학생수가 좀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OECD 권고사항으로는 한 반에 한 25명에서 20명에서 25명 정도를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조 X세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86, 87, 88 이럴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었는데 그때 한 반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60명이 넘었어요. 60명이 넘었었고 또 이게 또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따지면 학급당 학생 수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었고 제가 또 한 반에 한 12반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해보면 한 학년에 12, 12 하면 1440명. 네. 그래서 아침 월요일날 조례하고 그러면 운동장이 막 엄청나게 막 군부대 온 것처럼 막 많았는데요. 요즘 시대는 어떠냐? 이것은 한 반에 60명 그리고 120명. 이때는 학급당 학생 수가 낮은 것이 좋은 시대였습니다. 과밀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낮은 것이 고급이었고 1등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20명 밑에 학급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속출하고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높은 것이 사람이 많은 것이 학생 수가 많은 게 지금 높은 등급을 순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참고로 강남구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한 23.7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뭐 강남에서도 20명 밑으로인 반이 있고 더 위로인 반이 있는데 이 평균을 봤을 때 1등이 23.7명이다. 이런 시대는 20명이 한 25개구 중에 중간 이하는 이런 20 이하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인구가 굉장히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이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것이 그래서 이거와 연동되는 수치가 취약 정령 인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만 6살에서 11살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명이냐 그 지역에 그래서 저는 유의미하게 보는 것이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구 중에 한 2만 명이 넘는 구가 강동구 포함해서 한 7개에서 8개 구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2만 명이 넘고 또 학급당 학생 수가 또 어느 정도 또 높아야 저는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요소 중에는 사실 제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수치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부모의 교육 관심도와 교육비 수준, 지출 정도 사실 교육이란 부모의 교육 관심도가 높으면 이런 수치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뭐 부모의 교육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비 수준, 지출 정도 이것을 뭐 통계화하거나 수치화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를 좀 대입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 지역의 집값 집값 그리고 아파트의 주거 환경 그리고 이 수준 그리고 이런 거에 소득이 다 녹아나 있기 때문에 단지화된 아파트가 많은가 아니면 신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학교 주변 환경 이것도 아파트의 환경이 많이 좌지우지하지요.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대규모 재건축이 그 고덕지구에서 일어나면서 한 2만 가구 고덕지구 기준으로 2만 가구가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또 명일동에 재건축 4인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현대, 우성, 신동아 이 아파트들이 40평형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거기가 부천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또 그런 1만 가구 이상 이런 아파트들 그리고 동질성 그리고 교육 관심도가 이 소득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수치화가 되지 않는 거를 여기서 많이 등수를 올려준다. 그래서 저는 강동구가 굉장히 교육 환경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보이는 요소가 그러면 한 강동구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 몇 등 정도 할까? 한 7에서 한 8등 정도는 합니다. 이런 수치를 다 쭉 봤을 때 등수를 매기면 한 5에서 10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요소는 제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강남
그리고 서초. 이 두 개는 약간 압도적으로 좋죠. 그리고 제가 한 두 곳 정도는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가가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두 곳 정도로 공란으로 넣어두고 저는 그 다음에 강동. 그래서 뭐 4위에서 5위는 한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합쳐서 생각해 보면 교육이 강동도 굉장히 준수하고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보이는 요소와 보이지 않는 요소가 좀 어우러져서 강동구의 교육 환경을 많이 높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특히 앞으로 대규모 재건축도 지금 예상이 돼 있고요. 점점 그리고 또 인구가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 인구 50만이 넘는 구가 4개가 있습니다. 이제 관악구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총 5개로 보면 되겠는데요. 강동구도 지금 한 47만 정도 되는데 굉장히 50만 이상 넘어가는 구로 유력하다. 그리고 24년 기준 강동구만 유일하게 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파크포레오네라든지 또 재건축 재개발이 또 이제 앞으로도 강동구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구도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또 이런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 텐데요. 또 여기서 플러스로 좀 더 특수 목적고등학교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자사고 또 이런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오늘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나긴 또 연휴가 끝나면서 또 이렇게 복귀하셨는데요. 또 빨리 적응하셔가지고 또 즐겁게 일주일 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그러니까 1월 초부터 우리 강동구에 대한 이야기를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왜 강동구를 좀 2025년 투자 지역으로 좀 선별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전 시간에는 일자리와 교통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봤다면 오늘은 또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사죠.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면 고소득자들이 많이 이 강동으로 유입이 될 텐데 고소득자들의 아마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우리 아이의 학군 문제, 아이의 교육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동구가 그 교육, 학군 문제에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일이 있다. 그 세 번째 가치로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강동구에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셨거나 서울에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어느 지역을 좀 선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 소장님의 강의가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셔도 강경훈 소장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구 이야기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전해 듣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할지 이 서울 지역에서도 이 유망 투자처를 조금 더 집중해서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에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가올 희망찬 봄을 대비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2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처 그리고 왜 투자해야 되는지 꼭꼭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벌써 2월이 됐습니다. 2월 하면 좀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죠. 28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거 외에도 또 2월에 꼭 챙겨야 하는 특별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법을 좀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오늘은 그 유망 투자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특별법에 대해서 이사님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지역 소개에 앞서서 새로 시행될 특별법을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추천 지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심복합개발법인데요. 다가오는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서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을 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 지역이나 준공업 지역 등의 용적률을 이제 상향을 해주어서 민간 사업자가 도심 노후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근데 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에 우선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도심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를 좀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역세권 500m 이내인 지역을 성장 거점형 혁신지구와 주거 중심형 혁신지구로 구분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성장 거점형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에는 관계가 없고 지하철이나 철도 이런 것들이 이제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 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하고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건물이 40%, 즉 노후도가 40% 이상이 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는 바로 역세권 500m 이내라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역세권 재개발에서는 요건이 250m 그리고 심의를 거치면 350m까지 최대로 늘어날 수 있긴 한데 본 법은 500m 이내로 충족 요건이 굉장히 완화된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노후도 요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건물이 노후도 60%가 되어야 하는데 본 법은 20년 이상 건물 노후도 40% 요건이라서 이 역시도 굉장히 개발에 용이하게 규제가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역세권 재개발 용적률 500%에서 상향되어서 최대 7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 방식은 조합원이 20명 이상이 이제 초과된다고 한다면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신탁 방식은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금융 비용도 실질적으로 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사업성이 높고 빠른 재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관심을 가지고 좀 발빠르게 투자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2025년에는 역세권 재개발 지역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이 도심복합개발법,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법이라고 볼 만한 이 법이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2월 7일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의 수혜를 얻을 지역은 어딘지 그 투자 지역을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이 두 지역 중에 양천구 목동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지역으로 가서 입지부터 좀 분석을 도움 주실까요? 네.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릴 지역은 양천구 목동입니다. 목동은 서울의 서남권인 양천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서울의 이제 3도심인 여의도, 그리고 다리를 건너서는 마포구, 그리고 또 그 위로는 한강변을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하면 바로 서울의 3대 학군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탄탄한 학군과 목동 학원가 때문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입니다. 목동에서도 제가 오늘 특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지역은 바로 서울 지하철 황금노선 9호선 염창역에 인접한 지도상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지역인데요. 염창역은 9호선에서도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이나 여의도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강남 여의도권뿐만 아니라 마곡 업무지구 직장인까지 수요층으로 유입되기 좋은 이점을 가진 지역입니다. 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강변북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양천구 목동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9호선 이 염창역 바로 아래로는 목동 523-45번지 일대가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상태입니다. 사업 면적은 12,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지하 3층에서 24층 정도의 높이로 총 10개 동 한 411세대에 지금 현재 건립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아래로 좀 내려와 보시면 목 2동 232번지 일대인데요. 2022년 신속통합 기획 2차로 여기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층 총 높이고요. 총 7개 동 한 580세대 정도로 이제 대규모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이제 목 4동 모아타운인데요. 2024년도 6월에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53,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매우 크고 그리고 또 건립 세대 또한 1,4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현재 이 지도상으로 표시된 빨간색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목 2동 504번지 일대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아직 되진 않았지만 열심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이렇게 목동에는 현재 수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무래도 위치가 좋고 주민들의 의지 또한 굉장히 높은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목동의 입지와 더불어서 이 재개발 이 현황에 대해서까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마포와 영등포 그리고 이 마곡지구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 입지에서 앞으로 좀 개발이 가능한 그 재개발 지역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양천구 목동 중에서 말씀 주신 그 지역을 좀 투자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좁혀서 이 투자 유망 지역을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좀 추천드리려고 하는 지역은 다른 이제 여러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보다 위치적으로 일단 가장 좋습니다. 지도상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보여드리면 앞서 도심복합개발법에서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은 역세권 500m 이내이고 20년 이상 된 건물이 40%, 즉 노후도가 40% 이상이 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9호선 염참역 500m 이내이고 노후도는 현재 5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중심형 혁신지구 요건이 충족되어서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최대 500%에서 140%를 상향한 70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매우 높은 재개발 투자처입니다. 목동의 투자 포인트를 좀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황금노선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초역세권이라는 점과 특히 급행열차 정차역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째로는 염창역 역세권 혁신지구 재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타운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재개발이 진행되든지 아니면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투자성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세권 혁신지구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매우 좋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이 용적률이 250%인 것에 비하면 700%는 매우 강력한 이점입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그 도심 복합개발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지역 양천구 목동의 이 염창역 인근의 투자처를 좀 일러드렸습니다. 자, 이 안에서 그러면 내 자금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자세하게 김문준 이사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 법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동작구 사당동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입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서울 25개구를 지도를 반으로 나누면 한강의 남쪽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동작구이고요. 위로는 용산, 동쪽으로는 서초, 아래로는 관악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동작구에는 대표적으로 노량진, 흑석동, 그리고 상도동,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사당동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이수역이고요. 인근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길 건너 소초구 방배동과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지역 상권이나 생활권은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배동 가격이 상승을 하면 사당동도 따라서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강남이나 여의도, 용산, 마포 등 서울의 주요 지역은 모두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교통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학군이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까지 공존하는 생활 인프라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원 등 녹지 환경까지 다 갖추고 있어서 매우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4호선 그리고 7호선 등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도 과천 그리고 안양, 수원 등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가 굉장히 몰려드는 환승 거점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부터 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시간까지도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이나 많은 유동 인구가 매우 많고요. 실거주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당역이나 이수역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도 주 7회 상권으로 매우 유명할 정도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지역은 전월세 임대 수요도 매우 풍부하고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사당은 이 교통의 요지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한 번쯤은 다 들러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 교통의 요지로만 알고 지나갔지 이 재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 좀 드무시거든요. 재개발 현황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당동 지역은 과거에는 이제 바로 길 건너편의 방배동과 비교를 하면 일단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사당동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남성역 역세권에 위치하는 사당 두산이브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한 450세대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현재 30평형 기준으로 18억 정도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90년대식이고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사당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기준으로 12, 13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쪽으로는 바로 리모델링 조합 설립까지 된 사당 우성 극동 신동아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아래로는 2027년도에 입주 예정인 이수역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바로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을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바로 이제 사당 대림 아파트와 그리고 두산 위브 아파트, 그러니까 남성역 그 사이에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몇 달 전에 정비계획 구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면적은 약 26,000제곱미터로 규모가 한 지하 6층에서 37층 정도로 600세대 이상 규모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로 이제 내려와 보시면 사당 15구역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 중이고요. 거기는 이제 면적이 한 15만 제곱미터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무려 3,000세대 이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동의율은 이미 60%를 넘겨서 열심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사당 16구역 역시나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약 한 4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현재 노후도는 한 66% 정도이고요. 이 구역은 열심히 또 동의서를 받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는 사당 5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2024년도 2월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좀 완료를 해서 빨리 잘 가고 있고요. 총 세대수는 지금 500세대 정도입니다. 이처럼 동작구 사당동 특히 이 이수역 인근으로는 많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들이 추진 중이고요. 심지어 뭐 지역주택조합까지도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고 더욱더 계속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까 방배동도 오르면 사당동도 따라서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분위기도 제 생각에는 바로 옆에 방배 5구역이나 뭐 6구역, 15구역의 성공적인 재건축과 또 그 분위기를 함께 좀 가려하는 게 아닌가 하고 긍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이 방배의 그런 여러 가지 효력들, 그리고 왼쪽에는 재개발 사업들, 재건축 사업들의 효력들을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는 역 근방에 이렇게 빨간 표시 있던 지역이 그 투자 유망 지역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지역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주실까요? 네. 그 투자 추천 지역은요, 유망 지역은 지도상 빨간색으로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보다도 위치적으로는 가장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일단 4호선과 7호선 이수역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면적은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역세권 재개발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노후도 또한 현재 70%라서 매우 높고 현재 조합원 수는 한 150명조차 되지 않는데 특히나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70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수도 거의 한 1000세대 이상을 지금 그 정도의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구청마다 조금씩은 이제 다른데 동작구청은 지역 개발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초역세권으로 위치도 매우 좋고 노후도도 좀 적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빠르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사업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투자 유망 지역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조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이수역 더블 초역세권 지역으로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도 70%로 매우 높은 편이고요. 특히 이수역은 용적률을 700%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이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역세권 재개발도 가능하고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이수역 역세권 혁신지구로도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높은 사업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도심복합개발법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혜받을 수 있는 두 지역의 지역 분석을 좀 도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 자금을 좀 계획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일러주실까요? 네, 그 양천구 목동 염창역 역세권 지역부터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부터 해드리면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현재 투룸 기준으로는 한 2억 후반대 정도고 임대가는 2억 초반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한 6천만 원, 7천만 원대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에 이 정도 되는 지역에 이런 소액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재개발 투자처로 많이 주목받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역의 역세권 혁신지구 재개발 가능성을 좀 보시고 소액으로 먼저 선점하신다는 개념으로 주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성인이 된 자녀분들에게 5천만 원 무상증여를 활용해서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고요. 또 소형주택이다 보니까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도 잃지 않고 재개발 투자도 해보실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투자처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현재 시세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투룸 기준으로는 한 매매가 5억 후반대, 그리고 전세는 한 2억 후반대 정도로 투자금은 3억 정도였습니다. 1.5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4억 후반, 전세는 1억대 후반으로 역시 실투자금은 3억대였습니다. 실투자금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이 지역의 가치 또한 이미 높은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해 보실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동 지역과 사당동 지역의 투자 금액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에게 더 투자가 적합할지까지 조금 힌트를 주셨는데요. 자, 내 상황에 맞춰서 어느 지역에 좀 투자해 와야 하는지, 어느 물건을 좀 선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저희 오늘 방송 중에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